후지 간따로라는 이곡 수리조합장은 어디다 저수지를 만들까? 어디라 해야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올까? 이런 이제 연구 조사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전라북도 곳곳에 이제 이런 소로, 저수지 이런 것들이 일제 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간척을 또 열심히 해서 농토를 열심히 넓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쌀들이 일본으로 이제 이출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일본으로 보내졌죠. 그럼으로써 역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더 나은 역사를 다짐하는 여기는 완주 고산 대하 저수지의 관리사무소 앞 뜰입니다. 이 뜰에는 이 저수지 준공 당시에 조선 총독이었던 제등실의 휴호가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만불일 작불갈, 잘 써진 전서체입니다. 이 뜻은 가득해도 넘치지 말고 퍼서 써도 닳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어떤 영원성 또는 풍요함 이런 것을 이 뜻에 새긴 건데요. 그 저희는 아마도 영구 지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영구 지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휴호석 왼쪽에 보면은 자그마한 석판이 있습니다. 이 석판에 사람 이름은 전부 다 쪼아져 있습니다. 이 공사 관계자 석판을 일본 사람들은 시명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공, 준공, 그 다음에 고문, 그 다음에 공사 담임자들, 그래서 거기에 촉탁기사, 기사 또는 청부자 해가서 청부자는 이제 공사를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간조라는 회사 이름은 남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쪼여진 이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문 공학 박사는 좌야라는 사람입니다. 좌야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풍임지에 시멘트 콘크리트 댐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역시 고문으로 깊숙이 참여해 있고요. 거기에도 이 사람 이름이 남아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등록 문화재입니다. 풍임지라는 저수지는요. 그런 뜻이고요. 원래 이제 이 휴호는 구댐, 물에 잠긴 옛댐의 그 추수탑에 있었습니다. 추수탑에 1922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이 댐을 신댐을 지면서 그 댐이 수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리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저 왼쪽 끝에 닿을 갈자를 내붙여서 저렇게 사선으로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저렇게 붙여서 이렇게 완성품처럼 보이게 해놨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대종 11년 남작 제등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등실이라는 총독은 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씨를 남겼었고요. 저기 그 조선에서 거의 두 번을 총독을 하는데 그 10년간 가까이 여기에 조선 총독을 지냈습니다. 물론 처음 부임할 적에 우리 강유 의사가 서울역에서 폭탄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목숨을 그는 건졌고요. 정부총감하는 수야 렌따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새로운 휴호석은 이 강암 송성룡 선생이 쓴 이 대하호라는 명칭석입니다. 이것이 신댐이 준공되고 나서 새롭게 들어선 명칭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성문, 돌에다 새긴 글씨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요한 시설물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인들을 동원하여서 이런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 글씨를 새긴 이유는 뭐 기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그 뜻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영구 지배의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늘을 뜻을 뭐 빌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풍요 또는 영원성 이런 기리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역사로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식민지라는 그런 민족적 상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그런 기회, 또 역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간선 수로는 우리나라 그런 수도장 문화의 원조격인 그런 거대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거와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 각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대간선 수로는 가장 먼저 되었다는 역사성, 또 우리 한국의 또 전라도의 수리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 또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효율성, 또 이런 수로를 통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농사의 효과에 증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해방되고 나서 이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보강해서 돌로 쌓았다가 또 시멘트 구조물로 바꾸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잘 유지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1922년 12월 24일 날 준공된 옛날 대하저수지의 댐입니다. 이 댐을 시공한 회사는 일본의 간조 하자마 구미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댐은 60년간 기능을 하다가 1989년도에 이 밑에 300m 하류에 새로운 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댐은 물속에 잠기게 되고요. 가물었을 적에 또는 물을 많이 뺐을 적에 약 40% 수준의 저수율이 되면은 상부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그때의 옛 댐이 되겠습니다. 이 댐은 호남 평야에다가 용수를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게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익산이나 옥구 평야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 간척을 했어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물을 찾아서 수원 조사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만경강 상류 지역에 댐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대하댐이 되겠습니다. 익산이나 옥구 저수지까지 이 물을 어떻게 가져갔냐 하면은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대간선 수로라고 하는데요. 이 저수지에서부터 10km 하류까지는 지금의 기존에 있던 하천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냈고요. 거기서부터 58km의 수로를 만들어서 익산을 거쳐서 옥구 저수지까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수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만들었던 그런 수로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고요. 노선은 그대로입니다만 개량을 해서 시멘트 구조물 U자관 형태로 대부분의 노선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후손들이 그 관리 또는 유지, 개량, 보수 이런 노력들을 이런 농어촌 공사 같은 기관에서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하 저수지는 저수량이 현재 약 5,500만 톤 정도 됩니다. 새로운 댐을 만들면서 저수량이 한 배 이상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목적 댐이 아닌 저수지로서 대하 저수지가 저수량이 10번째 이내에 들어가는 큰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대하 저수지 건너편에는 1934년도에 준공된 경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물로 부족해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경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천 저수지도 기존의 하천을 이용해서 거기보다 그 아래에 있는 어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어우리의 보를 막고 거기에서 이 대하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과 합쳐서 그 물을 대간선 수로로 잡아둬서 그 물이 이제 이 호남 평야를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경천 저수지에 효를 남긴 사람은 고원훈이라는 그 당시에 전라북도 지사였습니다. 1934년이고요. 이 사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창씨 이름도 있어요. 다카모토 이사오입니다. 다카모토 이사오고요. 1950년에 6.25 전쟁 때 납치되어서 죽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부터 옥포 금성 아주 굳센 필지로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소화 9년에 준공되어 있고요. 예, 전라북도지사 고원훈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위치는 옛날 당시에 수문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저 오른쪽에 새로 지어서 그리 이사를 갔고요. 여기 옥포 금성이라는 말씀은 금성은 경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옥포는 이 지역이 옛날에 옥포였습니다. 이 저수지 지역이 약 60만 평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60만 평이 수몰이 되고 한 200여 호가 수몰이 되었는데 그 지역 명칭이 옥포였습니다. 옥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자는 한자가 틀려요. 이 고원훈이가 쓴 이 포자는 물가포자인데 원래는 아늘 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수지가 담수가 되면서 옥포가 물가포자포가 됐고요. 지금 옥포 마을 그분들은 높은 지대로 이전해서 내수면 어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금성이라는 말 이런 것 자체도 영원하고 튼튼하고 오래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원훈은 조선 사람이 아니었고요. 일본 사람으로서 이 휴호를 쓴 것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넘어서는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우보입니다. 이 전경이고요. 저 앞에 있는 뚝, 저게 보입니다. 보. 예, 보고요. 이쪽에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수초를 보시면 물이 이렇게 쓸려 있습니다. 수문이 이 밑에가 있고요.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은 5칸으로 되어 있어요. 5칸. 5간 수문입니다. 5간 수문. 조금 이 수문이 아쉬운 것은 일제 때는 그 예쁘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개를. 그런데 1980년대 말에 이걸 개보수하면서 새로 만들면서 세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격자로 탁탁탁 쳤어요. 그래서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그냥 시멘트 구조물에 불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에 있는 이게 수문 시설입니다.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런 그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것을 한 칸을 1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5련입니다. 수문이 이 셔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물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 전자적인 장비를 통해서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가 될 겁니다. 이런 동력 배전반도 있고요. 이런 선들이 아마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근방에 어떤 누가 살면서 그런 일을 전화받고 이런 걸 해줬었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점점 이런 수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논물, 개인의 논물도 자동화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921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무슨 글자가 화강석 돌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개합 임천시 대정 10년 11월 준공 전라북도지사 해각중장 당시에 이거 준공될 당시에 전라북도지사가 해각중장 이스미 나카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휴를 쓴 겁니다. 했다가 예. 이 사람은 해각중장은 일본에서 고등 문관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문관 고등고시라고 하지. 그걸 이 사람들은 고문이라고 해요. 고문.
그 대단한 수재로 알고요. 그 합격한 사람들은 기초 관직이 아주 높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감님 직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서장도 하고 경찰서장도 하고 이런 걸 했고요. 여기 전라북도 도지사 오기 전에 전라남도 도지사 2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년을 하고요. 도지사 퇴직하는 날 동진수리조합의 조합장으로 또 취임을 해요. 그때 동진수리조합은 조선에서 제일 큰 수리조합으로 창설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진수리조합장을 4년을 하고요. 이 동진수리조합장을 하면서 현재의 김제평야의 어떤 그런 수조약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섬진강댐을 유역 변경해서 강물을 끌어들이고 또 이제 그 수력 발전을 하고 또 수로를 건설하고 뭐 농지를 개량하고 이런 일들 또 간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이 해각중장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굉장히 그 한국에서 고위 조선에서 고위 간직을 많이 한 거죠. 이 계암임천시라는 뜻은 이 수문은 열고 닫는 것을 하늘에다 맡긴다.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천명사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명을 받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왕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에서 이 조선에 대한 영구시대의 그런 그 야망이 이런 데 다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수면의 옆면에 보면은 저같이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새겨진 판이 2개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 지 하나 하고요. 오른쪽 지가 있습니다. 저 왼쪽 지는 이거 현대화 시설 개보수할 적에 1980년대 후반에 했을 적에 그 공사 관계자들을 기록한 공사의 개요를 기록한 석판이고요. 오른쪽은 이것이 옛날 1922년도에 준공할 적에 했던 공사 관계자들을 기록한 그 심형비입니다. 심형비. 제일 오른쪽이 이게 그 행서와 저기 그 초서 같은 게 섞여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읽었는데 오른쪽이 기사장 귀도일,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담임기사 아모영길, 그 옆에가 공사 감독 대전무지, 저 왼쪽에 공사청부 아오 길태랑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취입 수로가 여기 쭉 1.3km 정도가 있습니다. 그 만경강 취입 수로로 물을 끌어들이는 취입 시설이 있는 데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만경강 취입구를 저 위쪽으로 한 것은 저 위에가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을 끌어들여서 대간선 수로에서 오는 물을 그 수로에다가 이 물을 합쳐주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수로는 존재는 하나 이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된 거죠.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일제시대 그 당시에 1920년대에는 저쪽에 2등 경목도로 경성하고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가 저 보 위로 지나갔었습니다. 작은 다리를 놓고요. 근데 큰 물 치면은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유실되고 그랬기 때문에 도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위에는 또 왼쪽에서는 만경강 본류가 내려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전주천이 들어오는 합수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물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수문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되면 저런 이제 저기 다리가 있고 저기 있는 것들이 옛날 도로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국도 1호선. 이게 지금 국도 1호선입니다. 국도 1호선이 이리 지나갔죠. 당시에는 경목간 2등 도로라는 명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 수리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오른쪽 이 지역은 하리 지역 또는 삼리의 신금리 지역인데요. 저지대에서 늘 침수의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배수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문이 이렇게 중세시대의 성체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수문을 열면 이리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쪽 수문 막고 이쪽 수문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 수문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 만경강 취입수로를 타고 비비정 수도를 지나서 삼례 후정 제수문에 있는 수로까지 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아마도 퓨가 있었을 거라고, 돌에 새긴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은 확인이 되는데, 확인되는 내용이 만경강 취입구에 그 당시에 도지사였던 해각중장이 쓴 그런 하나, 둘, 셋, 넷, 8자짜리 글자가 있는 걸로 판독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독은 안 되는데, 해각중장이 썼다는 내용하고 그 8자 정도 된다는 것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 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 예전에 여기에 찰방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방다리라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농어촌공사 삼례지사입니다.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 밑으로 대간선 수로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서 이 수문을 막고 저쪽 수문을 열면은 대간선 수로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저 문을 일제시대 때는 삼례제수문이라고 하고요. 삼례제수문이라는 돌에 새긴 글을 새겨서 붙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개보수하면서 그게 다 사라진 거고요. 이 수문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쪽 저지대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리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만경강으로 빼내는 배수문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90도로 직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효율은 높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여기 써져 있는데 만경제방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린치핀이라고 영어를 쓰면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 구간을 옛날에 독주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로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끝나는 수로는 정조시대 때도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독주항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간선수를 하면서 다시 손을 봐서 이렇게 깊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가 이 비비정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정자죠. 이 비비정 아래에 115.5m의 터널이 있습니다. 일본식 용어로는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 그래서 비비정 수도. 이것이 지금 1922년도에 폭 4.2m로 확장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1910년 전후에서 이미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폭 2.1m의 수도 터널을 뚫었습니다. 만경강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때는 대간순 수로가 없었고요. 저 밑에 쪽으로 가는 그 지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에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게 뚫은 거였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터널이 보입니다, 이제. 네, 보이네요? 네. 저게 바로, 비비정 수도입니다. 지금 이 라인은 사용되지 않고요. 물론 존재는 하지만 저 위에 비비정 수도라고 5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화강석에 새겨서 딱 벽에 상단에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네. 이곳은 익산시의 서간마을인데요. 여기를 이제 당산천이라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산천 잠관이 농촌공사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 수로의 물이 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이 지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은 공리주급이라는 4글자가 새겨진 화강석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쪽에도 공리주급이라는 석판을 붙였는데 이 대간선 수로상에 유일하게 원본을 그대로 모각해서 붙인 글씨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공리주급, 이 대간선 수로에는 우리가 옛날 것 중공 당시에 이 중공 당시부터 존재하던 돌에 새긴 글이 총 22점, 20석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확인한 건 6개입니다. 모두 합치면은 30개 가까이 되죠. 28, 29, 뭐 이렇게 30,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이 대간선 수로상에 있는 것들.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입석 간문치가 2-3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비정 수도 2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간선 수로상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25개 정도가 존재하겠죠. 네. 자, 이쪽이 이제 당산천 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관은, 이 전문 용어로 역사이펀 현상을 응용한 것인데요. 이 수로가 가다가 철도, 도로 또는 이런 하천이나 강을 만났을 적에 이 하초, 밑으로 통과하는 그 공학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유체역학. 그러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서 저리 나오는 겁니다. 동력의 도움 없이. 이 대간선 수로는 전 구간에 동력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유수, 물이 흐르는 중력 현상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게 기울기가 24,000분의 1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평평하게, 그리고 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한 수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런 이제 잠관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잠관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저런 그 돌에 새긴 글씨를 써가지고 붙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관이 있는 데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산천 잠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쪽 그 밀익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천을 건너는 거죠. 이 천이 지금은 작아졌죠. 예. 그리고 이것은 옛날 만경강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쪽 사람들은 그걸 구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강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옛강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라북도 참여가 안 하던 박영철이가 쓴 공리주급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리주급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공명 또는 뭐 이 갈치기 그 공자하고 이자하고 합친 거고요. 주급은 두루두루 미쳐라 그런 뜻입니다. 두루두루. 그 공리가 일본이 다스리는 이 조선 땅에 두루두루 미쳐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레미 벤담에 뭐 공리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거기까지 그런 철학적인 개념까지 박영철이가 미쳤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박영철이는 누구냐면은 그 전국구급 친일파 박기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자진해서 일본 육사를 갔다 와서 소련까지 가고요. 청일전쟁 이런 데 종군을 한 게 이 박영철입니다. 이 아버지 박기순은 전주에서 미국 상등을 해서 큰 부를 모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아들이 익산 군수로 마침 가게 됐어요. 그 익산에 그때 철도역이 들어설 때니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알고 많은 땅을 사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개발 이익을 박기순, 박영철 부자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방 재벌에서 전국구급 재벌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은 결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낙착이 되는 결론이 되고요. 부자간이 친일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원 참의를 역임을 하게 됩니다. 박기순이가 죽고 박영철이도 중추원 참의를 갔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1939년도에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느닷없이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돌연사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남은 부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박기순이는 그 덕진 연못 이런 게 개발할 적에 많은 그 기부를 해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아주 철저한 친일파였습니다. 이 박영철이라는 아들이 그걸 그대로 또 이어받아서 부자간에 친일을 한 대표적인 전국구급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네.
예전에 시설은 아니고요. 그건 헐렸고 이거 새로 만든 건데요. 예전에 사진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여자들도 아주 싹 차례들이 쭉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은 지금 현재 동산 제수문이라고 써져 있었는데요. 그다음 일제시대 때 준공 당시에는 그 당시의 정무총감, 예, 우리는 총독부의 2인자죠. 총독 다음에 2인자인데 그 수야 연태랑이고요. 미즈노 렌타로죠. 미즈노 렌타로가 정무총감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장존복지라는 그 글을 써서 붙였어요. 돌로 새겨서. 장존복지는 뭐냐? 길장자에다가 존재할 존자, 복지가 오래오래 이어지라. 그런 뜻으로 그다 써서 붙였죠. 이제 그건 없어지고 저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의 흔적들입니다. 수문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수문이 한 칸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흔적들이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7칸, 8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한 칸은 물이 따로 갔었습니다. 다른 지선으로 빠지는 선이었죠. 근데 지금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저기는 진흥교라고 해서 농업기술원 들어가는 옛날 농업기술원입니다. 예. 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다 써붙였다는 그 정무총감 그 수야 렌따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가서 마치고 와서 일본에 가서 내무 대신을 3번을 해요. 아주 고급 관리를 오래 하죠. 그런데 관동 대진을 할 적에 그 사람이 내무 대신이었어요. 내무 대신인데 이 사람이 암묵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해서 조선인들 학살을 촉발시킨 그런 배후의 인물이에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인물인 것이죠. 관동 대진에 대해 기록에 하면 6,0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수야 렌따로 였습니다. 수야 렌따로. 예, 그 다음 이제 미즈노 렌따로죠. 이제, 예, 그 사람이 여기다가 장존복지라는 그렇게 훌륭한 글을 써서 붙였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일본 식민 통치의 저는 허구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부호로서 존재하는 거죠. 여기 식민지를 영구 통치하겠다. 걱정 말아라. 우리가 복지를 오래오래 존속을 시켜줄 테니까 또 조선 사람도 걱정 말고 일본 잘 따라와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여기는 그 오살리천 잠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명칭 오살리에서 짐작하다시피 오살리 앞에 있는 천을 이 밑에로 흘러가게 만든 잠관, 구조물입니다. 그 앞에 그 위에 양국본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뭐 그냥 한자대로 해석하면은 나라를 기르는 근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대정 11년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유화광풍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루가 미츠토요. 이 사람은 조선 식산은행 총재입니다. 1920년에 취임해서 1937년까지, 무려 17년까지 여기 그 총재를 한 거예요. 은행 총재를 하는 겁니다. 조선 식산은행은 일본 그 식민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산업 자금을 공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수리시설, 뭐 광산, 공장, 뭐 도로 건설, 철도 이런 데에다 엄청난 돈을 댔습니다. 이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곡 수리조합도 엄청난 돈을 그 식산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빌려서 나중에는 경영 압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수리조합들이 그 고금리 자금 대출 받아서 부실화가 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 유화공풍이라는 사람은 저기 그 진남포 세관장이 돼서 1906년도에 처음 와요. 이 사람도 고등문관시험, 이른바 고문에 합격한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내내 하고 나중에 만주에도 식산은행이 생겨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행 식민 지배의 산업화에 관통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은 경주 최부자의 빚을 50%를 탕감해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화돼서 그려진 측면이 있어요. 최부자의 하고 우정 뭐 이런 거 하면 경주 사람들 흥분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충용한 신민, 일본의 충용한 관리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과도하게 미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 건설을 하는데 일본 그 식산은행의 자금이 엄청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로의 왼쪽 수문은 이 방수문입니다. 여기 물이 많이 차면은 오살리천으로 이 물을 빼내는 거죠. 네. 한 칸이 있습니다. 대개 방수문이 짝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과거에는 이게 목구조물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이 밑에가 지하에 나무통으로 나무로 이렇게 전부 만들어서 관을 연결해서 두 개의 이렇게 둥그란 터널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유화 광풍이 몇 사람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이게 자기가 쓴 글씨를 올려놓고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예. 자랑스러웠겠죠. 예. 자기가 자금 대줘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생기고 또 자기의 글씨를 써서 붙여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본인은 아마 영구 지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오산리천 잠관의 출구입니다. 저쪽 오산리천 잠관의 입구에서 들어왔던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저 앞에는 양국분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오산리천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잠관들이 대체적으로 입구, 물이 들어가는 쪽은 좋은 뜻을 담은 어떤 문장이, 짧은 문장이 한자 문장이 들어가고요. 나오는 데는 그 잠관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은 앞에 쓴 것처럼 그 유화 강풍 아리가 미츠토요라는 조선 식산은행의 그 투치 은행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선 식산은행은 이 사업에 또 자금을 공급했고요. 아리가 미츠토요는 그런 그 금융 기능을 발휘해서 조선의 산업 개발에 굉장히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식산은행의 투치 은행장을 무려 17년간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조선 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쌀의 귀신, 조선 쌀의 신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닉네임을 지녔고요. 또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굉장히 쌀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화 강풍이 그런 쌀 개발, 이런 수리 개발에도 자금을 많이 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로 가야 되는데 맞는데 이게 이상하게 저쪽으로 돌아올 것 같은 그 우리는 조금 전에 익산의 첫 번째 잠관인 오산리천 잠관을 지나서 이쪽 삼길천으로 왔습니다. 이 앞에 삼길천을 통과하는 잠관이 바로 이 삼길천 잠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삼길천은 하천의 본연의 모습은 잃고요. 농용수로 배수로의 기능 정도 하는 하천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쪽 삼길천 잠관의 입구에는 유수앙앙이라는 한자가 화강석에 새겨져서 박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정 10년 6월 원정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원정웅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라시조인데 조선 총독부 토목부장을 했습니다. 토목부장. 원래 일본에서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대단한 재원이죠.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이면 일본에서는 최고 수재로 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요 관청에서 기사로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와서 총독부에서 토목부장을 했는데요. 이 기술직 관리로서 총독부의 그 부장급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래요. 하라시즈오 원정웅이가. 이 유수앙앙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물이 도도하게 세차게 흐르면서 그런 모습, 콸콸콸 활동적으로 흐르는 그런 아주 그냥 호방한 모습을 가리켜서 유수앙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이 이렇게 많이 잘 흘러서 이 평야지대를 잘 적셔서 풍년 농사 이룩하라.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고요. 저 건너편에도 삼길천 잠관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하강석에 새겨서 이 벽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 글씨도 역시 이 하라시즈오 원정웅이가 쓴 겁니다. 충공은 이제
대정 10년이니까요. 1921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금 일찍 준공이 된 시설이죠. 네. 그래서 이 호남평야에 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삼길천 장관 이제 토구 물이 나오는 이제 출구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삼길천 장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씨가 굉장히 선명하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제 검은색으로 페인트나 잉크를 이렇게 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글씨가 잘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대정 11년 6월 원정웅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이 원정웅은요, 조선에서 관직을 끝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흥빈 요코하마시의 항만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의 그 항만 시설들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해서 세계적인 항만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전군가도, 지금은 번영로입니다. 번영로의 옛 휴게소 자리입니다. 이 오른쪽 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로 일컬어지는 전군가도입니다. 이것은 융희 황제 때 1908년도에 개통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탑천 장관은 이 전군가도하고 약 11km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 탑천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탑천 장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탑천 장관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탑천이라는 익산과 군산을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유량이 매우 풍부해서 이 하천에서 농업용수를 많이 양수해서 퍼다 쓰고 있습니다. 이 탑천 장관은 현재 구조 보강을 해서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안에 보면은 국립민복이라고 내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국립민복. 국민을 이롭게 하고 백성에게 복이 가게 하자. 이게 동양 정치사상의 최고의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니시무라 야스키치, 서촌복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촌복일.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선 총독부의 식산국장입니다. 식산국장은 지금으로 치면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직함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키치는 그 수재로서 일본에서 좋은 대학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문관시험, 고문에 합격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두 군데의 도지사를 했어요. 시마나현 현 도지사하고 사이타마현 도지사를 했습니다. 사이타마현은 부임하고 잠깐 하다가 조선에 이렇게 불려서 식산국장으로 와게 됐죠. 그 사람이 와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이 조선 땅 전체에 토목공사, 이런 수지 시설 공사 같은 것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적에 조선에서의 그런 그 발전, 성과가 엄청났다. 대단한 사람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촌복일이고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국립민복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도 일본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지 조선 백성한테 국립민복을 이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는요, 조선 사람을 2등 국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같은 국민이라고 안 했어요. 같은 국민은 언제? 태평양 정쟁 때는 급하니까 내선일치하자, 동조 동근이가 같은 국민 하자, 그러면서 차별했는데 이때는 노골적으로 2등 국민이었습니다. 조선 민족은 열등한 민족, 미개한 민족, 또는 개량하고 개혁해야 할 민족,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민족은 우량한 민족, 더 대접을 받아야 할 민족.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1920년대 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우리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 동원돼서 여기서 엄청난 부역을 하게 됐죠. 전부 인력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구호에 우리가 크게 감동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건너편에도 글씨가 한 점이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탑천 잠관이라고 이 들어간 물이 나오는 출구에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고요. 이 이제 양쪽에는
이 양수장이 있습니다. 저기도 입석 양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저기도 양수장이 있고, 예, 여기도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대관선수로 물이 부족하면은 양쪽에서 물을 양수해가지고 이 대관선수로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만큼 이 탑천이 엄청난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탑천 잠관은 국립민복이라는 돌로 새긴 글씨 옆에 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호를 새긴 연호석이 따로 돌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정 몇년 몇월 준공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복천 잠관하고 딱 두 군데가 저런 식으로 연호석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네. 아까 탑천장관 입구에서 걸어서 탑천교를 건너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 수로 상단 입구에는 탑천장관이라는 한자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새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중공 당시에 총독부 식상국의 그 농무국의 농목과장을 하던 소원영태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원영태랑. 농목과장이 쓴 글씨입니다. 소원영태랑의 인물 정보는 현재 그 이상 알려진 것은 없고요. 사진은 남아 있어요. 책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해서 쭉 옥구저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곳은 우리가 보통 입석관문 또는 입석배수문으로 부르는데요. 만경강하고 이 탑천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바닷물이 탑천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일본 사람들이 했던 시설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고인물들을 농업용수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들은 이미 사용되지 않고 저기 왼쪽에 새롭게 웅장하게 진 시설한테 임무를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도에 먼저 지어졌고요. 이것은 1935년, 소화 10년에 지어졌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왼쪽에는 입석 배수문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쪽에 소화 10년 7월 준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21년도에 제일 먼저 지어진 입석관문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은요,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그 돌에 새긴 한자 글씨가 입석관문이라고 써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두왕의 돌을 뒤를 이어서 전라북도 지사를 했던 친일매국노 이진호가 쓴 글입니다. 이진호는 동학대도 종군에서 우리 국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주역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군의 종군에서 청일전쟁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입니다. 이 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그 조선 총독부의 항무국장, 지금으로 보면은 교육부 장관이겠죠. 그런 직함을 조선인으로 처음으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예, 그가 쓴 글씨가 이 안에 있는데 현재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볼 수 없도록 세멘트 벽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입석 배수문이 이제 한계가 되니까는요, 일본 사람들이 이쪽 동쪽 옆에다가 새로운 이제 관문을 건설합니다. 그게 제2 입석 배수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나가서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193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계속 현대까지 하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왼쪽에 새로운 배수관문 시설로 기능이 이관되고 이 두 개는 유휴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시설들을 부셔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역사 교육으로 현장으로 남겨놓겠다고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대로 두어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원본인 거잖아요.
네, 원본이죠. 야, 이렇게. 네. 이거는 뭐 시멘트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는 그 복천 잠관입니다. 복천 잠관은 이 건너편에 있는 흐르는 복천이라는 하천을 이렇게 밑으로 건너는 그런 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시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텅 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텅 빌 때는 물 공급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4월하고 9월 말까지가 농업용수 집중 공급 시기입니다. 지금은 수확기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관 입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수리 용어로는 이런 입구를 탄구라고 해요. 삼킬 탄자서 탄구고요. 물이 나가는 데를 토한다, 토구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돌에 새겨진 글씨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연풍일락이고요. 왼쪽은 1922년 준공됐다고 대정 11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썼는지는 판독을 못하고요. 제가 직접 탁본을 시도를 했으나 탁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세멘트 같은 걸로 덮여 있고 뭘 끈적끈적한 걸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탁본에 실패해서 판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연풍의 일락이라는 뜻 굉장히 좋잖아요. 해마다 풍년이 들으니 인민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 정치에서 최고는 뭐냐면은 국태민안입니다. 국태민안. 나라는 크게 되고 백성은 편안하고, 국태민안의 가장 중요한 1번이 풍년농사예요. 풍년농사가 안 이루어지면 국태민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식량을 날마다 사다 먹어보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배 고파봐요. 나라가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풍일락입니다. 해마다 풍년 들어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기대하는 욕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수리 시설을 통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이 늘 편안하고 더 강성해지기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게 언제 이걸 했다는 연호가 별도의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예. 대정 11년 준공, 4월 준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예. 좀 특이한 형식이 여기에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돌에 새긴 글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복천장관 출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천잠관이라는 글자 4개가 새겨져 있는데요. 글씨를 쓴 사람은 중촌광길이라고, 중촌이면 낙가무라죠. 낙가무라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조선 식산은행의 이사였어요. 아까 그 두치 은행장은 유화광풍이라고 저기 그 오살리천 잠관에서 이미 양국본에서 봤고요. 이 사람은 여기다 썼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만주은행 은행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식산은행 이사로 오기 전에는 이미 제일은행 또 조선은행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식민통제 핵심 기관이, 수탈 기관이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국의 전위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기억해야 될 만한, 나쁜 쪽면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겼지만 우리 민족은 이 사람을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곳은 경포천입니다. 군산의 경포천인데 동서남북에서 모두 물이 이쪽으로 모입니다. 수문이 4군데에 다 있고요. 우리가 따라왔던 대간선수로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저 수문을 지나면은 미제천 잠관을 만납니다. 이 미제천은 미제방죽으로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걸 건너는 잠관이 미제천 잠관입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쪽 수문을 통과해서 이 미제천 장관의 물이 도달하면은 이쪽 하천을 건너서 저쪽으로 빠지는데요. 이 대관순 수로상에 있는 잠관 중에서 통과 거리가 제일 짧은 작은 잠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제천 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제는 쌀뭇 방죽이라고 해서요. 분산에서 굉장히 오래된 큰 방죽입니다. 그리 가는 하천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것은 새로 써서 붙인 거고요. 원래는 중공 1922년 중공 당시에는 당시에 옥구군수 서병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창군수도 하고 금산군수도 하는 인물인데요. 당시에 옥구군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옥야낙원이라고 씁니다. 옥야낙원. 옥야는 옛날에 옥구를 다르게 부르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옥야 기름질로 들야자. 낙원은 뭐냐? 낙자가 물 떨어질 낙자입니다. 우리가 뭐 좋을 낙자가 아니고 물 떨어질 낙자고 원자가 수원지혈적의 원자입니다. 이게 그 옥구의 그 물의 근원이다 여기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옥야 낙원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는 사라지고 현재 미제천 잠관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수문은 역시 1922년도에 준공된 이런 수문입니다. 수문 이름이 여기 보시면은 전세제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정 11년 준공이고요. 옆에 성경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장. 성경장이라는 사람이 썼죠. 이 성경장은 세관 공무원이에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 당시에는 저기 목포 부윤을 했어요. 이 직전에. 그래서 이거 만들 적에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했는가는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목포 부윤을 마지막으로 하고 진납보 세관장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정도 인물 정보가 있고요. 이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전이 돈전자입니다. 돈전, 그다음에 새가 시슬새. 여기 다 조사해봤는데요. 이런 지명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에 전세 풍습이 있어요. 돈을 씻는 풍습. 일본의 신사에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씻어서 신사에 봉헌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게 일본의 일종의 민속입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수문을 세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나락이 생산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여기다 붙인 거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다음이 이제 저 마산제수문이 이제 끝이고요. 그 오른쪽이 바로 이제 옥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이러한 그 일제 당시의 수리시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원형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런 다리가 놓아져 있는 것, 뒤에 다리가 놓아져 있는 것들. 이게, 옛날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전형적인 양식이에요. 형식. 근데 이게 여기에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개량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도 석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공사 관계자를 기록해 놓은 시명비가 저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이 전세제수문 옆에 보면은 이렇듯 공사 관계자 시명비가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기사장 귀도일, 담임기사 전전신지조, 감독원 조영윤, 청부자 아오 길태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는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이런 한국인 이름이 간혹 보이는데요. 대개는 감독자예요. 아마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끼워 넣어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그 공사 관계자 이름을 새겨놓은 이 돌을 보면은 귀도일하고 아오킬테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이미 낯이 익습니다. 우리가 그 어우리의 취입 수문에서 봤던 그 이름입니다. 기사장 귀도일하고 시공자
아오킬테랑은 이 이제 그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마지막 이제 제수문이고 여기를 딱 문을 막고 저쪽에 흘러오는 물이 이쪽으로 오른쪽 양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옥구 저수지로 올려줍니다. 옥구 저수지가 높다는 얘기죠. 이 평지보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현대화된 양수장 전에는 1923년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력 양수장이 있었습니다. 동력 구부다에서 만든 양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수기들을 동원해서 물을 줬다가 평시에는 퍼 올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물이 자득 차면은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선은 임사지선이라고 그래요. 지선. 이쪽으로 가면은 후지의 간다로가 간척한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 들판, 옥봉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들판을 적셔주는 이제 농업용수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산 제수문 이 5글자를 쓴 사람은 여기 경찰서장을 했던 기타무라, 북촌 팔주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같은 것은 어디 나타난 게 없고요. 사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수문은 옛날 제수문이 있었는데 그걸 헐고 그 자리에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제수문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기 가면은 일제시대 당시에 이 제수문을 만들었던 공사 관계자들을 기록한 석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곳은 원래 이 제수문이 원래 제수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제수문을 헐고 이걸 새로 지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기둥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기둥에는 그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시명비, 공사 관계자를 기록한 기록판이 이렇게 돌에 새겨져서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사장 규도일입니다. 규도일은 우리가 어우 제수문 그 수문 옆에 붙어 있던데 거기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전세 제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규도일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들어 있고요. 제 왼쪽에 청부인, 공사를 누가 했냐? 아오킬테랑이 했습니다. 이 아오킬테랑도 역시 그 어우 취입 수문을 공사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회사는 아마 아옥조였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옥조.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관선수로의 종점인 옥구 저수지입니다. 어우 취입부에서 58km를 수로를 따라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저수지는 1923년도에 대관선수로 또 대하댐과 동시에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략 30개 가까운 돌에 새긴 글씨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위 관료들이 새긴 글씨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 뜻들은 식민의 영구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담겨 있는 글씨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고 또 역사를 기억해서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희망찬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산적이고 또는 창의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치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자원화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그런 소재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 어떤 관광의 또 소재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답사의 대상, 그럼으로써 역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더 나은 역사를 다짐하는 그런 그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